LH 투기 사태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명 투기 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3법인데 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불법하게 여기저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한다는 것인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아무튼 이거는 못하도록 이제 다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한 거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 대해서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 재산 등록 의무자 중에서는 부동산 취득 일자나 취득 경위, 소득원 등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관별로 소속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이나 이해 관계인에게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게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다 여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맞겠죠? 예,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예. 이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까지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공사 임직원이나 그 10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이제 한 것인데요. 예. 위반한 임직원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액수에 따라서는 이제 징역형을 가중할 수도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하고 준법 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예. 요번에 퇴직자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퇴직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10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예. 추후에는 현재 직원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10년이라고 하셨죠. 퇴직하고 10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된 게 눈길을 끄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기 이익에 대해서 벌금을 통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예. 기존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요. 위반 시에 징역 또는 벌금으로써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고 예. 이를 병과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배 내지 5배.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액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 50억 이상의 액수에 달하게 되면 예.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법안들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이제 넘어섰습니다만 문제는 정작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된 LH 직원들한테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망도 크고 분노도 큽니다. 진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형벌을 불소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급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현재 농지법상으로 농지처분 명령을 하거나 현행법상으로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투기 행위자더라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몰수추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일단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권익위법상으로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 만큼 예. 철저하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범행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수사본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한 3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더 늘어날까요?
예, 경우에 따라서 오늘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조금 의혹이 제기될 만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보하고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더 나아가서 현재는 여러 국민들과 언론이 취재해서 또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드러났는데 각 국회의원이 어떤 농업 경영 계획서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지 또한 그 취득 과정에서 위법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역시 철저히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투기자들이 자신들은 운이 없어서 걸린 거다 이런 어떤 인식이 아예 없도록 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 직원들이 그 많은 땅 어떻게 살 수 있었나? 결국 대출 문제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동안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상당히 관대했던 겁니까? 쉽고? 예, 사실 이 대출 부분은 꼭 LH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2017년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DSR, 즉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서 과잉 대출 규제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 투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방치한 그 결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처벌도 강화될 만큼은 강화됐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물론 소급은 안 된다고 하지만 환수할 수 있는 조치는 된다고 보십니까? 평점을 내리신다면. 예, 아직 더 가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지법, 이 투기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농지인데 이 농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실명법을 통해서 이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이제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